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풍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3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육의 개우금리 정길, 구위의 포유어, 무구, 분립인 물상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처음도 이야기했듯이 천풍구는 학계가 바람풍, 그래서 전환을 예고하니까 이 음의 강력한 이 성질을 고려하여서 개별호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구에 대한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우금리, 개우금리, 정길, 유유왕, 견흉, 이시부, 척촉. 초육은 쇠말뚝의 매면 발음이라 길하고 갈대가 있으면 흉함을 보니라. 여윈돼지가 흉함을 믿고 날뛴다 하니라. 상활 개우금리 유도견냐. 쇠말뚝에 메어두는 것은 유의 도를 견제하는 것이니라 고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개우금리를 부드러운 실이 강한 금 실패에 매여 있는 것은 1효, 음이 2효, 강의 강한 것에 이끌린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는 학계 음은 이제 제일 초유에 있는 음이죠. 이 음이 비록 밑에 있지만 아주 강력한 잠재적 성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이 5개의 양관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를 전환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장치천 교수님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초육의 하나 있는 단계에서는 양의 강건함을 지닌 5사람을 대면하는데 이 경우에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경망스럽거나 무모하게 움직이지 말고 신중하게 바른 도를 지켜야지 이 효가 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앞사람이 사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황태영 교수님은 이 초육을 유일한 음요로서 이제 강건함에 있어서 음의 첫 진입을 상징한다 이야기하죠. 근데 이 5개의 양효는 강건함이 5개가 있으니까 군자는 여전히 이 막강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꿀꿀대면서 돼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소인배를 개우금리 묶어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효는 가만히 있으면은 길하고 움직이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조금 전혀 다르게 또 설명하시기를 말을 새로 만든 고종목에 묶어 놓으니 이를 맡아 처리함에 길할 것이다. 갈 곳이 있으면 흉한 꼴을 볼 것이다. 제물로 사용된 여윈돼지가 천지신명할 때 신의 명령에 전기가 오듯이 감응되니 다리가 두려워서 떨리니 여이고 약하여 멈칫멈칫 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천적 효를 받았을 때 이 처음에는 이게 묶어두면은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 바가 있어서 본다면은 흉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하고 나중에는 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실천적으로 개우금리의 이 물상이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묶어둔다고 하는데 무엇을 묶어두는지 고민을 해야 되죠. 그 다음 이시부 척촉, 이제 여인돼지가 이제 막 날뛰듯이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길과 흉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일단 제일 먼저 고민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길하고 어떻게 하면 흉이 될 건가 전략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데 여기 있는 개우금리랑 이시부 척촉을 고려해서 행동 준칙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육은 여기까지 하고 구위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포유어, 무구, 분립인. 꾸러미에 생선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나 손님에게는 이롭지 못하다.
상활 포유어 의불급 빈냐. 꾸러미에 고기가 있다는 것은 뜻이 손님에 미치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포유어를 부엌에 물고기가 있으나 손님에게 대접하면 이롭지 않다로 풀이하여서, 왜냐하면 손님에게 대접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계가 손, 물고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구이효가 물고기로 손님을 대접하기에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은 만나는 사람을 손님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손님으로 여긴다면 도리어 남처럼 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황태영 교수님은 이 포를 이제 포함한다, 끌어안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 여기 보면 포에 물고기가 있으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포에 물고기가 있으니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포를 끌어안는다, 품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그 백성이 거룩한 임금의 영토에서 뛰어나가서 다른 나라의 빈객이 되지 않고, 즉 왕의 영토 안에서 하늘이 맺어진 군신의 의리를 잘 지키며 잘 살고 있으면 그때 태사 무평 호시절에 대해서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포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어서 설명해 보면은 임금의 연못을 뛰어나와서 다른 나라의 빈객이 되지 않고 임금의 영토 안에 하늘이 맺어진 군신의 의리를 지키면은 태평무 호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금의 의리를 저버리는 상황, 즉 의리를 저버리고, 여기 보면은 의리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포에 들어있으면은 무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포 안에 있는 물고기를 상을 보면은 포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의 임금을 섬기고 충신의 의리를 잘 지키면서 잘 사는 순박한 백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사는 또 조금 전혀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읽어보면은, 꾸러미에 생선이 있으나 손님이 이미 물러가 그 자리를 떠났으니 손님과 더불어 생선을 먹지 않더라도 주인에게는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미 물러나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된 것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손님이죠. 그래서 그 손님에게는 이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물고기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손님에게는 불리하다고 하는데 손님은 누굴 이야기하고 왜 불리한지 이제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개우금리 정길 유유황 견흉 이시부 척촉 상활 개우금리 유도 견냐. 말을 쇠로 만든 고등무게에 묶어 놓았으니 이를 맡아 처리함에 길할 것이다. 처리입니다. 처리. 그 다음에 갈 곳이 있으면 흉안교를 볼 것이다. 제물로 사용된 여인 돼지가 신명에 감응되니 다리가 두려워서 떨리고 여이어서 약하여 멈칫멈칫 거릴 것이다. 상활 말을 새로 만든 고등목에 묶어야 하니 밧줄을 써서 그 말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우금리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니를 수레바퀴의 회전을 멈추게 하는 장치를 그 고동목이라는데, 이걸 한자로 니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중천근에서 최초의 이제 음계가 처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천풍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건의 수레를 손의 나무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손의 나무가 위에 있는 건의 수레를 지탱하고 있으니 그 상이 고종목인데, 이 고종목은 이렇게 건천에서 왔죠. 건에서 왔으니까 이게 쇠금이죠. 그래서 이 고종목은 중천건, 건에서 왔으니까 금리, 쇠로 된 고종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중천건의 상황에서 음이 이렇게 강력한 음이 하나 생겨나니까 이제 양강, 건들이 서로 도망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음이 하나 생기니까 5개의 양이 장차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손의 밧줄로 다시 이렇게 손의 밧줄로 건의 말을 수레에 묶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쇠로 된 고종목의 묶근이 개우금리에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길,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는 것은 천풍구는 기본적으로 이 1과 4가 음과 양으로 호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는 학계는 손이니까 천명에 우러러 순종함이 물상이 있으니까 일을 주관함이 이롭다,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갈바가 있으면은 흉왕을 보게 될 것이다를 보면은 이렇게 천풍구가 12벽계 주의상 이제 음이 하나 더 전진하면서 생기면은 천산둔이 되죠. 천산둔이 되면은 이렇게 학계가 간의 시체가 나오고 이 간의 시체를 손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갈바가 있으면 흉암을 보게 된다, 이렇게 물상이 도출이 됩니다. 즉 천산둔계 시절에는 손의 허벅다리가 있어서 이 시절에 다시 12벽계 주의상 음이 하나 더 나와서 전진을 하게 되면은 천산둔이 되는데, 천산둔의 합계가 간의 시체가 나오니까 유유왕 갈바가 있으면은 흉암을 손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우 척촉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천풍구의 물상을 보면은 교역을 이렇게 크로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풍천소축이 되죠. 풍천소축은 이렇게 감의 지위에 여기 보면은 이제 4, 5, 6 감의 지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숫자로 보면은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감 위에 이렇게 감 위에 이렇게 물상인데, 감은 돼지의 물상이죠. 근데 이 돼지가 뼈가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야윈 돼지죠. 즉 설명을 보면은 이 풍천소축계 전체를 보면은 지금 여기 풍천소축 전체를 보고 있으면은 소축계의 상계의 손은 돼지를 상징하는 감의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치에 있다 이야기하는데, 원래 감은 이렇게 감은 이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뼈가 많은 돼지가 돼서 여윈 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풍천소축은 이렇게 원래 상계가 이렇게 있다가, 자, 이 부분 다시 보면 요렇게 있다가 교육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손의 다리가 왔다리 갔다리 물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가 건에서 전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촉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두려워서 떨려서 걸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상이 나오는지는 또 조금 설명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사의 상이 나오는데, 천풍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존의 상에서 교역하게 되면은 이제 풍천소축이 되죠. 풍천소축이 돼도 이렇게 그 이전에도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호응을 했는데, 교육을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척촉의 물상을 보면은 부척촉 제몰에 사용될 여인 돼지가 신명에 가능하여서 전율하여서 멈칫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천풍국계 시절에 이렇게 손으로서 정결이 재개하고 몸가짐을 삼가하는데 위에서 이제 건의 종조, 조상님 종조를 받으니까 국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사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크로스 교역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리의 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즉
리의 정성이 밝고 손으로 재개하니까 비록 여윈대지가 머뭇해도 지극한 정성이 신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에 감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쇠로 만든 고정목에 잘 묶어 놓았으나 이를 맡아 처리함이 길할 것이다. 갈 곳이 있으면 흉한꼴을 보게 될 것이다. 제물로 사용될 여인돼지가 신명에 감흥되니 다리가 두려워서 떨리어서 여이고 약하지만 멈칫멈칫거릴 것이다. 상할 말을 쇠로 만든 고정목에 묶어야 하니 밧줄을 써서 그 말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기존의 견해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의를 살피겠습니다. 포유어 무구 분리빈 상활 포유어의 불급 빈야 꾸러미에 생선이 있으니 손님이 이미 물러가 그 자리를 이미 떠났으니 손님과 더불어 생선을 먹지 않더라도 주인에게는 허물이 없거니와 그 자리를 이미 떠나서 물러간 손님은 생선을 먹게 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손님에게는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꾸러미에 생선은 있으나 의리가 손님에까지 미치지 않으니 손님에게까지 의리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가 있다는 상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천산둔 천풍구 본계죠. 학계가 이렇게 손의 물고기가 있는데요. 손을 일단 물고기로 보고 있습니다. 물상을.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큰 손에 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을 보면은 큰 손의 띠풀로 물고기를 감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립이 무구를 보면은 손님에게는 이롭지 않고 허물이 없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천풍구 본상을 보면은 상계가 건천 손님이고 학계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이제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구이가 효변하게 되면은 천산둔이 되죠. 이 천산둔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내천대장이 보죠. 즉 설명을 보면은 손님과 주인이 국계에서 만나서 물고기를 먹으면 되는데 내천대장의 이 큰 입이 내천대장을 전체로 큰 입이죠. 이 입은 위를 향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은 천산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입이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입의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 건의 손님을 배척하는 그런 물상이 등지는 셈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건의 손님을 등지는 배척하는 그런 형상이 되니까 더불어 손님과 음식을 먹지 않게 되는 그런 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건의 손님을 등지고 바깥에 있게 되니까 건의 손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 않으니 즉 입의 바깥으로 향하지 않으니 입이 이렇게 아래로 향한다 이 말이죠. 입이 이렇게 아래로 향한다. 이 아래로 뚫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님에게 불리하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인은 허물이 없다. 왜 허물이 없냐면은 천풍국계 시절에 이렇게 있다가 천산둔이 되면은 이 천산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은둔의 상이죠. 그래서 둔께가 바깥에 있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손님이 이미 가버렸다 이렇게 보죠. 즉 설명을 보면은 둔께가 되면은 건의 손님이 이미 물러가 버리니까 주인이 물고기를 혼자서 먹어도 이게 허물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꾸러미에 생선이 있으니 손님이 이미 물러가 그 자리를 이미 떠났으니 손님과 더불어 생선을 먹지 않더라도 주인에게는 허물이 없거니와 그 자리를 이미 물러나서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된 손님에게는 이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성전을 보면은 꾸러미에 생선은 있으나 의리가 손님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그 천풍구의 초육과 구유에 대해서 살폈는데 개우금리 상황에서는 길하고 그 다음에 가하는 상황에서는 흉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성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2에서는 그 물고기가 일단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감싸안는다고 하는데 이 감싸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분리빈의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